오늘은 묘목 3구역이 아마 이번 12월 3일 날 임원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묘목 3구역에 뭐 임원 입후가 자리 각자 입후가 하신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이번에 아마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수사도 현재 일부는 진행이 됐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조합의 사업비를 좀 절감하고 임원을 새로 뽑는다고 하면 왜 새로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이 과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묘목 3구역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아마 사업비일 겁니다. 조합원의 부담이 얼마나 경감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정비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출 금액은 좀 줄여야 되고요. 영업비나 공사비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좀 늘리는 게 맞겠죠. 근데 수익금은 우리가 임의로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에 분양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후보자가 자기가 뭐 수익금을 늘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분양을 할 때 조금 합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조작할 수는 없지만 시공사들에게 분양을 위임을 해버리면 결국 시공사들이 임의대로 분양이 용이한 금액으로 낮춰버리기 때문에 분양 주권을 시공사한테 안 넘기고 조합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료 수집을 해서 합리적인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와의 계약이나 협상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임원들의 어떤 시장 인식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수익금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자기 조합이 뭐 일반 부장이 100대 1로 끝났다, 그걸 굉장히 자랑처럼 마치 임원들이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 부장이 100대 1이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끝나고 나면 일반 부장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한테 손해를 많이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팔았다, 1대1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그렇게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 2대1 정도 됐다, 3대1 정도 됐다 그러면 대단히 임원들이 잘 판 거죠. 수익금을 최대한 늘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싸게 팔고 나서 마치 임원들의 성과인 양, 공로인 양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조합원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조합이 운영하면서 제가 옛날에 교회 지하에서 아마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관련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뭐 그 뒤로 조합원들이 별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경찰에 제보도 하고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완결된 부분도 있는데,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만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마 임원 후보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영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2015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누가 구했냐면 범법인 을지하고 휴먼 파워 드림웍스라는 회사하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국공유지는 원래 도시정법 65조 2항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에서, 그러니까 공사가 완성된 뒤에 여러분들의 토지나 도로나 공원을 내서 구청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금액이 약 한 5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구청이 갖고 있는 기존의 국공유지,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부지가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약 200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203억 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평가를 해갖고 212억인가 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근데 도시정비법 65조 2항 규정은 여러분이 줘야 될, 기부 체납해야 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공유지는 전액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줄게 550억이면 203억은 당연히 무상으로 받았어야 됩니다. 언제? 사업시행인가 때 받았어야 됩니다. 그게 도시정법 65조 2항입니다. 요거로 대법원에서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강행규정이라는 얘기는 재량이 없이 그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시행인가 때 200억 원 이상을 사오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청이 그렇게 했죠. 중랑구청이요.
그런데 이 조건을 구청에서는 용적률을 조금 올려줄 테니까 사가라 라고 아마 조건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 65조 2항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다, 인센티브 20% 주겠다 용적률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 자체의 기본 틀을 깰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팔겠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금액은 소송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은 법무법인 을지와 소송 계약을 해서 이 돈을 찾아오겠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때 왜 이 회사가 끼어드느냐는 겁니다. 둘이 공동 계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여기를 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을. 근데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건 소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개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소개해서 대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지분이 몇 대 몇으로는 안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 동업계약서, 소위 말하는 공동계약 같은 경우, 동업은 아니죠. 공동계약 같은 경우는 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2분의 1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쪽에서 한다는 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입니다. 여기는 반환 소송이고 반환을 이 200억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고 같이 공동계약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국공유지를 양도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걸 협의하겠다. 아니 무상양도가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협의합니까? 더구나 인가는 났습니다. 언제 결정되냐? 사업시행 인가시에 결정됩니다. 면목상부의 사업시행 인가 일자는 아시는 것처럼 2013년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이죠. 2013년 6월 21일 날 이미 이걸 200억을 팔아먹기로 결정을 해버렸고 구청이. 그런데 무상양도 협의를 하려는 이 무상양도를 협의한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무상양도를 협의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민간업자가 아니라 이런 민간업자가 아니라 구청이 서울시 땅이 있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국방부 땅이 있다면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구청 구유지고 면목상부역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구유지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중랑구청 입장에서는 이 시유지 조금 갖고 있는 시유지 이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 팔 거냐 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준결되어 있는데 아니면 돈을 받고 팔 거냐를 협의하는 것이고 그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이 협의했는데 무상양도 협의를 했는데 하나도 무상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 인가시에 1호도 무상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상양도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여기 끼어듭니다. 이미 인가 난 거를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100억까지는 9% 주겠다. 인센티브를. 그러면 100억 찾아오면 9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억까지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200억을 넘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액이 전체가 됩니다. 전체를 다 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550억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소송 비용을 한 200억 잡았을 때 정확하게 212억인가 됩니다만은 200억 잡았을 때 소송 비용이 24억 나가는데 만약에 휴먼 파워 드림웍스가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 소송 비용은 12%만 아니 12억만 나가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법으로 끼어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단지 변호사만 소개했다는 이유로 12억을 가져갈 위험에 지금 처한 겁니다. 요거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조합이 몰랐다면 조합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겠지만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에서 법률은 행정기관이 하게 돼 있지 민간업체가 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기존 임원들이 변소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계약 하나로만 해서 조합원들한테는 정확하게 12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임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 금액을 반드시 찾아와야죠.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 돈을 보전받아서 조합원들이 물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 국공유지 무상 양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우리가 이주를 자진해서 이주하지 않는 세대에게 변호사 등 사서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미리 나중에 명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리면 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들은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법무법인 을지나 동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집행 용역비로 아까 국공유지 무상양도에서 끼어들었던 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휴먼파워 드림웍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세대당 가처분 집행 용역입니다. 집행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은 신청은 법무법인이나 여기서 하면 되고, 그럼 집행은 누가 하느냐? 이 신청했던 법무법인이 집행관 사무실에 갖다 주면, 법원에 가면 옛날에 여러분들 집달관이라고 불렸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집행을 대행하는 건 집행관이 하는 겁니다. 법률상.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관이 하고, 집행관은 거기에서 법에서 정해준 수수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휴먼파워 드림웍스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회사가 했기 때문에 그럼 집행관은 할 능력도 없지만, 이 회사에서 해서는 안 될 용역을 집행관이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업무입니다. 아까도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를 구청이 하는 업무인데 민간회사가 한다고 했듯이, 이번에도 집행관이 하는 업무를 놓고 자기가 그걸 집행을 대신하겠다. 옥상옥이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국가기관이 일하는데 와서 옆에 얼쩡거리고 있다가 너 일했으니까 나도 돈 줘 하면 할 말은 없죠. 왜 그걸 시켜야 되는데요? 집행관은 집행관 보수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집행한 비용을, 설사 외부 인력을 동원했으면 그 비용을 청구하고, 심지어는 집행관이 집행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관은 필요시에는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집행관법에 의하면 필요시에는 군인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집행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관이 한 번 왔다가 반항이 거세서 집행을 못하고 다시 기일을 잡아서 집행하는 수는 있지만, 군인을 동원한다든지 경찰을 동원해 집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집행을 못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을 대신한다. 이래서 세대당 18만원씩 아마 700 몇 세대 나갔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행을 만약에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집행을 했으면 이 집행관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이주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이런 용역을 주면 이 돈을 누가 에게 받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왜 이 회사와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이 회사가 했던 이 18만원씩, 세대당 18만원씩 700 몇 세대를 했던 계약은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계약이었고, 이 계약을 해서 만약 이 회사에 돈을 못 받는다면 그때 그 계약을 주도했던 임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35조에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으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법인의 임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최소한 임원이라고 하는 이사나 감사까지도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자기가 잘못한 걸 기존 임원들은 그걸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원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건 조합원의 선택이지만, 반드시 손해를 보기 싫으면 새로운 임원이 들어가서 전 임원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마 규명을 해내야 될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임원이 된다면 이 조합은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조합원에게는 누가 되든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그런데 이주 촉진 영역 요걸 합니다. 여러분 시공사 계약서 보시면 알지만 이주 업무는 이주 관리 및 이주 촉진 영역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주 관리나 이주 촉진 업무는 원래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공사에서 진화기획이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했었습니다. 여기에 약 수수료를 한 2억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기획이 한 80% 하고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80%는 했는데 20% 정도가 안 됐으니 조합 너희들이 이제 해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졌으니 우리가 못하겠으니 이제 너희가 해라. 그러면 자기들 말 그대로라면 80%를 하는데 2억을 받고 했는데 조합이 발주할 때는 어떻게 되냐? 설사 그렇다고 칩시다. 조합이 하면 30억 약 5천에 계약을 합니다. 자, 80%는 2억인데 나머지 20%가 30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식회사 쉴드 코리아에 먼저 발주를 하고요. 쉴드 코리아는 즉시 13%만 정도만 수수료를 먹고, 실제 아까 또 등장합니다. 그 회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휴먼파워 드림웍스. 실제로는 여기서 했답니다. 이 회사가 번째 지금 세 번째 등장합니다. 휴먼파워 드림웍스가
원래 했던 왜냐 여기서 바로 하면 티가 날 것 같은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 회사가 하독을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약 10%, 13% 정도만 수수료를 받고 실제로 일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그러면 부담하고 근데 시공사가 부담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는 80% 하는데 2억밖에 안 들었는데 20% 남은 거 갖고 30억이 한다 그러면 시공사는 안 하겠죠. 근데 애당초 시공사에다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그런데 이중으로 빼냈고 시공사는 편의를 봐주니까 시공사에서 좋아했겠죠. 그러나 조합원한테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조합의 임원들은 조합원의 대표지 시공사의 하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합원들이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 물론 기존 임원의 교체에 실패한다면 이런 얘기는 다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임원이 교체된다면 반드시 규명해서 여러분에게 조합원의 손해를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범죄 예방 대책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그건 별로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범죄 예방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조합이 해야 될 일입니다. CCTV 이거 몇 대 해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찰 활동이 있습니다. 이 순찰 활동은 도시정법 28조의 2에 의해서 경찰관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회사를 또 하나 선정해서 CCTV도 달고 순찰도 네가 해라. 자, 우리가 거기에 거주를 할 당시에도 별도로 파출소에다 국민이 평소에 내던 세금 위에 파출소에 돈을 준 적 없습니다. 근데 민간회사가 와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 이게 3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7,2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이렇게 회사를 선정해주고 제가 알기에는 조합장의 자제가 여기에 취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취업이 필요해서 선정했는지 아니면 선정해줘서 고맙다고 그 대가로 아내를 취업을 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분명한 것은 불합리하겠습니다. CCTV 설치만 저기가 하고 치안 업무는 경찰의 고유 사무이지 민간 업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 또또 어린이집은 여러분이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현대산업개발과 2014년 12월 1일자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시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또 어린이집도 그래서 당연히 이 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뽑아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러분의 건축물은 뭐 30층 이상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또 어린이집은 3층짜리입니다. 그러면 3층짜리의 건축비 단가와 30층짜리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다릅니다.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421만 5천 원에 평당 짓습니다. 그런데 또또 어린이집은 평당 8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80평을 계약하는데 약 180평을 계약하는데 14억 5천만 원입니다. 누가 봐도 14억 5천은 시공사에서는 사실은 시공사가 직접 지었다 하더라도 요거 반밖에 안 들어가겠죠. 한 7억 얼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이익을 봤다고 친다면 원가로 따지면 물론 더 적습니다만 조합에 별도로 쑥 빼내갖고 계약을 이중을 계약을 해서 14억 5천의 손해를 조합원들이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새로 임원이 교체가 되면 규명을 해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찾아와야 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조합원들이 충격받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사가 2009년 12월 26일 날 시공사 알다시피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입찰 참여 제한사라는 걸 현대산업개발하고 삼성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찰 참여 제한 조건에 아시다시피 이사 비용을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 4천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여러분 총액 책자입니다. 좀 크로즈업해서 당겨보세요. 조건이 그겁니다. 자, 시공사 계약 체결 이후에 3천만 원을 주는데 이 4천만 원 성질이 무이자로 2천만 원
입주할 때 갚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지급 2천만원. 그래서 하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 조합원에게 준다 해놓고 현금 청산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137명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청산자들 거는 이 무상으로 주는 거 못 주겠다. 반환해라. 일부 현금 청산자들은 반환을 했습니다. 안 한 사람도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조건은 맨 처음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게 현금 청산자니까 무상으로 못 주겠다. 전 세대에게 주겠다 해놓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걸 지금도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2천만 원은 입주할 때 내면 되고 이자도 없이 내고 이거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2천만 원은 우리한테 그냥 현산이 무상으로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상으로 조합원들이 왜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고지하지 않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최소한 2011년도에 대의원회를 합니다. 이때 대의원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줍니다. 조합이 2천만 원씩을 빌린 걸로 합니다. 조합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이 계약서를 공개하면 조합원들은 2천만 원이 무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어쨌든. 그런데 이 계약서는 현재까지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 공개해봐야 의미도 없는 것이 도시정비법 24조 3항 2호에는 자금의 차입과 이율 또는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을 하면. 근데 이거는 조합원 총회에서 사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칠 수도 없는 것이 조합원들은 지금까지도 이게 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차용증을 써준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모르게 차용증 써줬다는 것을 알릴 수가 없죠. 조합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계약은 법률상으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알고 있기에도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는 분명히 채무를 2천만 원을 갚아주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법률상으로는 무효지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묘목상구역 조합원들이 2014년 11월 16일자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관리처분 총회 보면 137페이지입니다. 자, 조합원 평균 분담금 상출. 그래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라고 하는 조합원 부담액을 나타내는 게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입니다. 첫 장. 아까 무이자라고 했던 게 그럼 무이자냐? 아닙니다. 무이자로 했던 게 약 61억 4,800일 텐데 이것을 2천만 원씩이요. 조합원에게. 그런데 요거에 대한 이자만 얼마가 붙느냐? 84억 8,700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원금이 61억 4,800인데 이자를 84억을 낼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율이 37개월 동안 4%로 한답니다. 4% 곱하기 37개월. 그러면 연리 4%니까 3년이면 약 3년이죠. 12%일 텐데 61억에 12%가 얼마일까? 10억이 안 되죠. 그런데 84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조합원이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주비 금융비용 84억 8,726만 7,006원입니다. 결국은 무이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유이자로 둔갑한 것도 맞지만 그 금액 또한 어떻게 따져봐도 36개월 동안 4%씩인데 그러면 월 4%인가요? 그래서 1년에 48%? 이런 것도 부족하죠. 3년이니까. 그러면 120%, 130%가 넘는데 이건 아닐 겁니다. 그 정도 되겠네. 그렇게 되겠네요. 48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120, 38, 24, 144%네. 144%면 얼추 맞나요? 64, 24. 그러네요. 그러면 이 이자가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까?
대출금리 4%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4%는 연리 4%입니다. 그런데 원리 4%면 이자 제한법에도 걸리죠. 연간 25% 이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월 보면 48%죠. 이렇게나 계산한다면 3년간 하면 140%니까 이 정도 나오겠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설명을 조합원들이 왜 관심 갖고 안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그때 관점 책자입니다. 자, 이제 무상 지급했던 재계 문제입니다. 무상으로 알고 있는 2천만 원 문제입니다. 자, 무이자라고 알고 있었던 분명히 유이자입니다. 사업비자가 잡혀 있습니다. 84억을 아까 부담을 시켜놨습니다. 조합원이 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이사비용. 비용에 122억 8천 잡혀 있습니다. (122억 8천을) 이사비용으로 되는데 4천만 원 곱하기 307명입니다. 그래서 122억 2,800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2천만 원이 앞에 저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자 이사비용으로 지출을 그러면 이 중에 4천만 원 다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는요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거는 수익금에 보면 그런데 수익금액에 이사비용 61억 4,800 요거 반 금액인 61억 4,800은 조합원이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얘기냐 아까 사업비 이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무이자라고 했던 거 2천만 원 요거는 지금도 조합원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시에 내는 걸로 요거 61억 4천을 받고 지출에는 122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입을 요게 있으면 순수한 부담해야 될 전체가 부담해야 될 건 뭡니까? 요거 반이 61억 4천이죠. 800이죠. 4,800이죠. 그래서 122억 8천입니다. 2,800이 아니라 122억 8천. 8천만 원. 그래야 61억 4,800이죠. 그러니까 무이자라고 했던 것은 여기서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 여기는 이미 조합원이 내라고 돼 있고요. 수익금액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상으로 알고 있었던 61억은 지출금액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수입은 잡혀 있고 이자는 따로 앞장에 잡아놨고 이자가 84억이었죠 아까? 그러면 요거는 이자는 안 붙지만 무상은 원금은 받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원래 쓸 때는 자 그렇다 칩시다. 원래 쓸 때는 각 세대당 2천만 원 썼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출 금액에다 딱 사업비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의 재산 평가액이요. 종전재산 평가액이 얼마냐면 1,100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이 여러분 총회 책자에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면 1,141억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그런데 요걸 지출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 버리면 요 61억 4천이 여러분은 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무상으로 줬더라면 요 금액이 빠지면 비례율이 얼마가 올라가느냐? 5.38%가 올라갑니다. 1,141억 분의 61억 4천 하면 5.38%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비례율이 요만큼 요것 때문에 낮아진 겁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억인 사람은 5,380만 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5.38%가 내 재산이 평가 절하됐다는 얘기입니다. 비례율 때문에. 그러면 1억인 사람은 얼마냐? 말 그대로 538만 원입니다. 자, 1억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왕에 낼 거 다 속아서 내는데 처음에는 무상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내래. 그러면 내는데 나는 2천만 원 썼는데 538만 원밖에 안 냅니다. 10억인 사람은 내가 쓴 거는 2천만 원인데 5,380만 원 냅니다. 3,380만 원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사 받아가려면 원래 2천만 원씩 가져갔으니까 각자 2천만 원씩 갖고 와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한테 들통이 나니까 이런 항목에다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조합원이 모를까봐 그래서 현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조합에다 받지 조합원에게는 안 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의 돈은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내지.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우리가 조합원한테 달라고 하더냐 조합한테 달라고 했지. 그러면 조합은 뭐 때문에 현산이 심부름을 합니까? 조합원들은 다 2천만 원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작년도 관리처분 총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누가 했나? 현 임원들이 했겠죠. 총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현 임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 조합장은 아마 출마를 못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고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이 다 입법을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건 몰랐나요? 이사회에서 다 처음부터 다 집행하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몰랐을지라도 최소한 이사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요? 관리처분 총회 때만 슬그머니 나오고 OS가 표 받아갔기 때문에 이사들은 누구도 설명 안 해줘서 일반 조합원들은 설명 안 해줬겠지만 이사들은 관리처분안을 작성했고 대의원에 또 올렸고 총회에 올리고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이 조합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업비 관련 외에요. 최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시고 싶은 후보가 한 분 있는데 과거에 소송을 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싫어한답니다. 조합이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면 이 조합은 싫어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친대요. 소송은 진즉 끝났습니다.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2주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들 안 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그 전에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소송은 끝났습니다. 삽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관리처분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소송을 했겠지만 그 소송은 다 끝난 뒤입니다. 판사가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소송이 늦어졌다, 사업이 늦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닙니까? 애당초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했고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 실무제외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명도 소송을 할 게 아니라 명도 단행 가처분을 했더라면 한두 달이면 다 끝났습니다. 집행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기술상 잘못해서 이 지루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 사람들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그게 먹혀든다는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후보는 그동안에 이 조합의 이 사업비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기관도 열심히 들락거렸고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후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굳이 이 돈을 100억 원 넘는 돈을 우리는 필요 없다. 안 찾아오겠다. 아까 이자만 해도 84억입니다.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자, 국공이자면 또 한 200억 됩니다. 4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불합리한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가 하면 여기는요, 사업비 이자가 시공사 얘기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사업비 금융비용 197억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 여러분 시공사회 공사계약서를 보면 돈이 들어오면 75%는 공사비를 먼저 가져가고 25%만 여러분이 빌려 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성에 따라 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직 공사는 되지도 않는데 공사비를 선불 주게 되는 겁니다. 기성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사업비 이자가 190억이나 되죠. 197억.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임원이 들어가면 시공사와 이 계약도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현대산업개발인데 장이 7구역 50대 50 가져갑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원래 공사비는 그러나 여기보다도 25%가 더 가져가죠. 다른 데하고 비교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합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누군가가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 소송이 끝난 지가 언제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도 없고 지금도 아직 소송 2주 안 하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조합의 무능이죠. 기존 조합의 무능을 소송한 사람의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걸 믿어준다? 조합원들이? 믿어주니까 이렇게 유의자가 무의자라고 했던 게 유의자로 둔갑하고 무상이라고 했던 게 유상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조합원들이 이번만큼은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시공사업 계약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구관이 명관이다라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수사가 돼서 누군가의 노력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결국은 기존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타로 다른 이사를 했던 사람을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내가 조합장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조합이 뭐가 달라질 것이냐. 조합의 문제점이 뭔지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발 정치인도 공약을 잘 봐야 되겠지만 조합장도 최소한 우리 조합원에게 누가 이익을 갖다 줄 것이냐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부장 올려서 갖다 준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부장 올라가면 시세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합의 능력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반 부장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건 수익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수익금은 억지로 못 늘려요. 그러나 지출을 줄이는 것은 내 돈이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만 신정하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조합원들이 일부 요청을 하시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전체 조합원에게 대신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모든 선택은 12월 3일이 그나마 이제 마지막 조합원들이 그동안에 끼친 손해 누군가는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조합원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선택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도 조합원들이 조금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최소한 외부의 그동안의 수사로 드러난 진실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아니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지출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직접 드렸습니다. 네, 선택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